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중년의 건강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 바로 단백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막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왜 중년의 단백질 섭취가 그토록 필수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박사나 교수가 강단에서 강연을 펼치듯 과학적 근거와 함께 실질적인 정보를 아낌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단백질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40대부터는 매년 12%씩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70대가 되면 20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근육 감소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을 넘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감소증은 낙상과 골절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사망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의 도구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핵심 기반입니다. 건강한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하고 혈당 조절에 기여하며 면역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생체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쉽게 넘어질 수 있으며, 넘어진 후에는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기관이므로 근육량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당뇨병 발병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심부전, 뇌졸중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에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생명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 근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은 뼈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칼슘만 떠올리시지만 단백질 역시 뼈의 구성 요소이며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는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유기질과 칼슘, 인 등의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은 뼈의 유기질 매트릭스를 형성하여 뼈의 유연성과 강도를 부여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골 손실을 줄이고 골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은 관절이 받는 부담을 덜어주어 골절 가능성을 낮추는 간접적인 역할도 수행합니다. 강한 근육은 뼈를 더욱 단단하게 지지해 주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뼈를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면역력 강화 또한 단백질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우리의 몸을 지키는 항체와 백혈구, 그리고 다양한 면역 세포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공급이 필수적이며,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각종 감염병과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에서 분비되는 칼프로텍틴이라는 단백질은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근육이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기관을 넘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질병에 쉽게 걸리고 회복이 더뎌지므로 단백질을 통해 튼튼한 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년 건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력한 면역 시스템은 계절성 독감부터 심각한 만성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최전선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단백질은 우리 몸의 활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근육량 감소는 곧 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무기력하고 쉽게 피로해진다면, 예전 같지 않게 기운이 없고 늘 지쳐 있다면
근육량 부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을 유지하고 심지어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신체 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이는 중년 이후에도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고 취미 활동이나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에너지의 원천 중 하나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량이 충분하면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드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이 훨씬 수월해지고 이는 곧 삶의 만족도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백질은 뇌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 감소는 뇌 수축에 영향을 미쳐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근육은 전신순환을 돕고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공급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단백질 섭취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학습 능력, 기억력, 집중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에 단백질이 관여한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성 난청 예방에도 단백질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에게서 청각 이상 확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의 건강 유지와 청각 신경의 기능에도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단순한 근육 강화제를 넘어 중년 이후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핵심 영양소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데 단백질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중년에게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일반적으로 몸무게 1kg당 0.8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한 성인의 최소 권장량이며 중년 이후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체중 1kg당 최소 1.2g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5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최소 6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활동량이 많거나 근육을 더 적극적으로 키우고 싶다면 1.5g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남성은 면역력 증강과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하루 60g, 여성은 50g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하루 섭취량을 한꺼번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세 끼 식사에 균등하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단백질 소화 및 흡수율을 높여 근육 합성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골고루 단백질을 배분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끼에 25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는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육 단백질 합성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렇다면 어떤 식품들을 통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고단백 식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식품은 접근성이 좋고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나며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그리고 충분한 비율로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은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들지만 그중 9가지는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데 계란은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흰자는 지방이 거의 없이 순수한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어 칼로리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삶거나 스크램블, 프라이 등 다양한 형태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 흡수율 또한 매우 뛰어나 체내 이용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섭취한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근육 합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식품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지방의 대표적인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백치당 약 23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 함량이 매우 낮아 체중 관리를 하면서도 근육량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아주 적합합니다. 포화지방 함량이 낮고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높아 심혈관 건강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퍽퍽하다는 편견이 있지만 삶거나 굽거나 샐러드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질리지 않고 섭취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닭가슴살을 활용한 가공식품들도 많이 출시되어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중년 이후 모든 분들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식품은 바로 콩입니다.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와 다양한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부, 두유, 된장, 청국장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 식단에 쉽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콩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하여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소화 부담이 적고 지속 가능한 식품이라는 점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콩류는 심혈관 질환 예방과 장 건강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식품입니다. 이 세 가지 식품 외에도 소고 기살코기 위주, 돼지고기 수육, 연어와 같은 생선류, 우유 및 유제품 치즈, 요거트, 특히 산양류 등 그리고 렌틸콩, 병아리콩, 완두콩, 견과류 피스타치오 등 귀리, 퀴노아, 브로콜리, 시금치 등 다양한 동물성 및 식물성 단백질 식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단과 기호 그리고 알레르기 유무에 맞춰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에만 의존하기보다 여러 단백질원을 골고루 섭취하여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얻는 것입니다. 단백질 보충제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모든 단백질을 음식으로만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흡수율이 빨라 운동 후 근육 회복에 도움을 주며 특히 유청 단백질의 풍부한 유시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쉐이크 형태로 많이 출시되어 있어 편리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는 콩, 완두, 쌀 등 식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것으로 채식주의자 분들이나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충제이며 식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로부터 얻는 다양한 영양소들을 단백질 보충제가 모두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식사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어렵거나 특정 목표의 운동 후 근육 회복,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경우를 가지고 있을 때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드시 제품에 표기된 권장량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에는 식물성 단백질, 해초류, 가바 강화, 식품 등 새로운 슈퍼푸드들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백질 섭취 시 몇 가지 유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만큼이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만 과도하게 섭취하기보다는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다른 영양소들도 골고루 섭취하여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영양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몸은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합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와 함께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근육량 증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지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극, 즉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여 단백질 섭취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넷째, 단백질 보충제 섭취 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유당, 콩 등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단백질은 체내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칼슘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골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단백질 보충제는 절대 식사 대용이 아닙니다. 식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들을 보충제가 모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식사는 영양 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 단백질 과다 섭취가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정보들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 생활에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과 현명한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단백질 섭취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중년은 인생의 황금기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근육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활력 넘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가 추천드린 고품질 단백질 식품 및 보충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구매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특별한 건강 이벤트를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